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번 주에 방향성을 점검을 하면서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들, 환경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게 다각도로 알아보는 시간,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광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변동성 장세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급락세가 출현했고 또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에 대한 이슈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발 매수세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시장이 싸졌다고 접근하기에는 약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6월 시장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매크로 환경 자체도 그렇게 시장에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6월 전체로 상방향 여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또 좀 더 조심스러운 시장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에 있어서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검증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글로벌 경기를 이끌어왔던 미국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 기대하는 대로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씩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 그동안 상당히 호전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또 다소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니까 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오히려 또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먼저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경제 지표에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6월과 7월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시적인 성장성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지표 역시 예상치 상회보다는 예상치 하회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50포인트 하회했고 그리고서는 산업 생산 역시 2개월 역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날 발표됐던 고용 지표 관련해서는 양호한 편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비농업 고용자 수가 17만 5천 명 늘어나면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7.6%로 0.1%포인트 상승했지만은 일단은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하고 있는 거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2011년 이후에 상승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해가지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점은 약간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주식과 부동산 상승이라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확실히 연준의 QE 이후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식도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상승의 배경을 보면은 사실은 QE에서 돈을 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이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한편 자극된 소비 심리에 의해 가지고 산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임금의 상승을 가져와서 다시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이런 선순환 과정을 예상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산업 생산도 둔화되는 국면이고 또한 임금 상승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라서 QE의 정책이 일단은 반쯤 정도 맞아 들어갔고 그다음에 주식 상승도 반 정도만 맞아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에서 미국의 경제 회복은 소비의 증가 혹은 소득의 증가가 확인되는 하반기 쪽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국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QE에 관련된 논란도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QE를 한다.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아니면 출구 전략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일단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것이 부각된 시점이 하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점이 더 크게 부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노이즈로는 작용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이 중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인데요. 지난 주말에 유럽에서는 재정 위기는 이미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예. 여전히 유럽 경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좋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조정 바로 이전까지 시장의 기대감이 유럽이 성장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까지 연결되는 그런 선순환 흐름을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네. 지난주에 중국의 수출이 1%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수입이 마이너스 0.3%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7.4%와 6.6% 증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중국의 수출 증가에 대해서 나왔던 어떤 홍콩 한머니 유입이나 그다음에 분식회계 같은 이런 음모론을 제쳐놓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유로존 내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유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시점은 오히려 현재보다는 3분기 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10월에 중국의 삼중전 회의 그리고 9월에 독일의 총리 선거가 끝난 이후에 오히려 좀 더 본격적으로 경기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환경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가요? 사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매력이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무조건 싸졌다고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사실 국내 기업의 기대이익이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었고 아직까지 기대이익이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에는 기대 수익에 대해 가지고 하향 조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대 이익의 하향이 확인이 되는 시점, 즉 7월에 들어서 가지고 2분기 기업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 네. 보다 기업이익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충분히 싸져서 가격만으로 지금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1930포인트는 약간은 애매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1시그마 시점까지 내려간 예. 1800 중후반 정도. 그때 가격만으로 접근하기에는 그때가 오히려 더 확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만으로 주가의 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 하락에 대한 매수보다는 좀 더 모멘텀이 발생하고 신뢰가 회복되는 7월 이후를 더 좋은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은 굳이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종목이 유망하다고 보세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등이 나오면은 예. 주식 주식 비중 조절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종목별로 접근을 하신다 하면은 채권 강세하고 달러화 강세를 대비해 가지고 배당주에 대한 수익률을 한번 노려보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광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